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을 때 전부 다 들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지금 하는 15분 있죠. 그죠? 요것만 딱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해야 될 부분은 미리 여기 PPT로 다 해놔놨거든. 요거를 참고를 해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등기 신청의 방법을 배우고 있거든. 그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어요. 이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전자 신청을 기준으로 하겠어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전자 신청은 자연인과 법인만 되는 거예요. 방문 신청은 누구나 다 됩니다. 자연인과 법인과 비법인도 돼.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돼요. 방문신청의 대리는 전부 다 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이거든. 이 인감은 방문신청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자신청에서는 공인인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감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오케이? 그러나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럼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전부 해야 돼요. 그럼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만 합니다. 그럼 본인이 등기 신청하면 본인이 사용자 등록하는 거고,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다면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하면 돼요. 한 번 사용자 등록하면 3년이거든. 그럼 3년이 다가오면 3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을 해요. 연장할 때는 출석을 할 필요 없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러면 돼. 그러면 이제 방문 신청은 종이를 갖고 하거든. 이게 신청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입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어. 그래서 간인을 하느냐, 정정을 하느냐. 그러면 간인은 신청인이 10명이라면 1명만 도장 찍으면 돼. 정정은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돼. 찍으면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하고 날인이라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거든. 처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소유권 보존에 제한이라는 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보존은 X입니다.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은 X입니다. 이중의 소유권 보존은 X입니다. 그럼 그거는 쉬운 거거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의 대상은 세 가지예요. 원시 취득은 통과,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직권 보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있고 직권 보존 등기가 있는데 이 직권 보존 등기 하는 대상은 두 가지거든. 하나는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입니다. 여기서 키는 이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와야 되고 법원에서 들어와야 직권 보존 등기합니다. 그럼 세무서에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기타 행정기관에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압류는 세무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아니라. 두 번째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분 폐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규약상 공용부분을 폐지했다는 말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유부분을 산 사람은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하면 X예요. 소유권 보존.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신청인이 나오면 네 사람이 나오거든. 대장, 그 다음에 판결서,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때 1, 2, 3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돼. 그러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는 안 돼. 건물은 돼. 그래서 보존등기에서 토지가 딱 나오면 국가, 건물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 요래하면 돼. 그러면 이제 대장이라면 자 글자를 볼게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갑입니다. 갑은 보존 등기할 수 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갑입니다. 갑으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을입니다.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정은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 포괄 유정은 안 해도 돼. 두 번째,
등기된, 다시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했을 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상속 등기를 안 거쳐요.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은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거든. 특정 유증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수정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라. 그러나 포괄 유증은, 자, 유증자가 사망만 따가면 포괄 수정자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포괄 수정자 명의로는 소유권 보존을 신청할 수 있다. 요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서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판결은 다 되니까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다 되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키는 확인 판결이거든. 확인 판결은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건물은 실향권수구 정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이니까 끝글자는 전부 다 O입니다. 이미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끝이 답입니다. 있다, 없다. 이때는 시작, 있다. 그랬다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용은 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187이기 때문에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이 소유권을 취득했는 거라. 그러면 수용하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거든. 그럼 신청 정보는 신청서라. 그럼 신청서와 등기 실행은 똑같은 거니까 즉 키는 이겁니다. 소유권 번호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는다? 안 한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에도 쓸 필요가 없어.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거든. 정리합니다. 우리는 소유권 번호 등기는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상을 먼저 만든다, 그럼 대상을 들고 가야 돼. 그래서 대상을 첨부하고 여러 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번호 등기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에 항상 서류는 세 개를 딱 가져오면 되거든. 하나가 등기필 정보, 하나가 인감증명서, 하나가 이해관계의 성락서거든. 소유권 번호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의 상태니까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 자체가 없어. 그럼 등기필 정보 인감 제출 안 해. 소유권 번호 등기는 아직 미등기 상태니까 등기부상의 이해관계라는 건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아. 성락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가 딱 나오거든. 세 개만 딱 기억하세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공유는 지분을 표시한다. 지분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매매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가압류도 되고 상수도 다 되는 거야. 그럼 인천부터 오라. 합유는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지분은 표시 안 해. 그럼 전부 다 XX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이 달라지거든. 지분이 달라지면 이전 등기라냐 변경 변경등기라냐 할 때 공유는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이 달라지면 소유권 이전을 해요. 그러나 합유는 합유자가 변했거든. 합유자가 10명에서 9명으로 변했다면 지분이 달라졌어. 그러나 지분을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에서 9명으로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 이러면 돼요. 마지막에 공유물이 딱 나오면 단독 신청하느냐 공동 신청하느냐 이렇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물이 나오면 공유자 전원이 갔어야 돼. 이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공유자 중에서도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있고 지분이 적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권리자, 적은 사람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거든. 그래서 원래 수용은 있잖아요. 세 개만 따갔는데 여기 지금 네 개를 적어놨네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따갔어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입니다. 단독.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입니다. 제가 신청과 말소는 똑같아야 돼. 그러면 시험에 안 되겠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은 187이 적용이 되니까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니까 단독을 하는 거고, 소유권이 되는 게 말소는 186이 적용이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공동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정보에는 수용은 등기 원인은 수용이죠. 그죠? 원인 일자는 수용의 개시일, 31회 때는 수용의 재결일 이렇게가 답으로 만들었어요. 수용의 개시. 서류는 협의 수용이면 협의서, 재결 수용이면 재결서, 보상금을 당연히 줬으니까 보상금 영수증, 공탁을 걸었다면 공탁에 관계되는 영수증은 당연히 들고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키는 이겁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을 해버린 거라. 모든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간에 직권으로 다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되는데 말소 안 하는 세계가 있거든. 그래서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하지 않아. 소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정명의회복이거든. 그냥 이래 공부를 하세요.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게 진정명의회복입니다. 이거는 계약은 아니에요. 계약은 아니지만 공동신청합니다. 공동신청하니까 등기비정보 인감첨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는 진정명의 회복을, 글자를 보세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지.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의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고 날짜는 기재한다, 안 한다. 요랬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니까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없어. 그럼 토지거래에 가서 농지치를 정해서 제출 안 해. 그 다음에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서에 금융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매 특약이거든. 꼭 기억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로 들어오면 등기해주지 않아. 그러면 동시 신청이거든. 그러면 신청서는 2장입니다. 2장. 왜? 등기가 2개니까 신청서가 2개. 그러나 계약서는 2개도 되고 하나도 돼요. 소유권 이전의 계약서 속에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다. 있지. 그 다음에 모든 등기는 매도인이 의무자인데 이 환매 특약에서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 특약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적 기재는 아까 전에 매매 대금, 매매 비용, 환매 기간은 시간이니까 임의적 기재예요. 이제 마지막에 환매 특약 등기 말소거든, 말소. 그러면 환매권을 행사하면 직권 말소, 불행사하면은 공동 말소. 그럼 좀 전에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필정보 인감 제출한다,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키는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청서는 몇 개? 2개. 여기도 키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등기거든. 그러니까 신탁등기를 딱 공부하리랍니다. 신탁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한다. 어더와이더 그러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요래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 신탁등기는 잡으세요.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등기가 2개입니다.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가 2개입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등기도 2개고 번호도 2개라. 그러니까 신청서가 몇 개? 2개.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는 2개지만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서가 몇 개? 하나. 그럼 아까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유로 등기한다, 공유로 등기한다, 합유. 그 다음에 신탁 원부는 부동산을 10개 맡기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그럼 아까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주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주등기. 고래 공부하면 돼요. 됐다, 안 됐다? 됐지. 그 다음에 지상권은 자 이렇게 봅니다.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때 설정하는 등기가 지상권이거든. 근데 객체 딱 3개를 가져가면 부동산 일부거든.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은 O, 기타 등기는 X. 공유 지분의 용익권은 뭐다? X. 기타 등기는 뭐다? O. 이 중에 용익권은 뭐다? X. 저당권은 뭐다? O. 그 다음에 신청 정보,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는 전체를 공부해버리면 돼요. 돈은 필요적, 시간은 임의적. 그런데 특별한 거, 지상권과, 우리 지상권 있죠? 목적과 범위, otherwise
요 목적이 건물, 공작물, 수목이고 범위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토지의 일부에 되니까 지력도를 전부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고래 공부하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